네, 미스터 진단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1부 순서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야, 진짜 전화도 오죠. 네. 거기에다가 종목 진단 오죠. 계속해서 때려 부으너도 저희는 이 종목 전문가가 다 받아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단 폭격기. 네,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만큼 이런 니즈가 장난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간대 저희 또 이 접속해 주시는 분들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또 이게 또 이뤄내고 있는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밤에 강자 예. 미스터 진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덕분이고요. 그리고 이정복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이분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자, 유튜브에서 우리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금두운이라고 금두운. 하잖아요. 네. 근이 아니라 금입니다. 금. 금두운이에요? 네, 금두운님께서 그래요? 유일 에너테크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300원. 네. 지금 매수가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 15%인데 매수를 하자마자 올랐는데 앞불사 그때 고점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참 지나간 고점을 보면서 내가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게 항상 지나고 나고 나서 보면은 보이죠? 맞아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 참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면서 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는 고점이 어디쯤일지 네. 아마 좀 가늠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종목 하나 왔네요. 이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못 파는 게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선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이 주식은 이토마토 전체 시청자가 잘 참고하셔도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종목 진단 해주고 막 그럴 때 내가 얘기하는 2차 전지는 뭐 요새 급락하는 주식이 아니고 따로 있다 막 이런 얘기했죠.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이 주식이 왜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식은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다시피 실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에 숨겨진 어떤 그것은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영택이라는 펫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있어요. 2대 주주로. 그게 리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적으로는 볼품이 없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쪽이 리튬 펫배터리 회사라는 제영택이라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이 주식을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짧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주식 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2월 초순에는 장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직전 고점, 마주보는 고점에서는 이런 걸 팔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장을 제가 박스권 장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뭐 얘기를 못할지는 모르고 저는 사실 유창호 앵커든 이건 진행자든이 얘기할 때 3주 연속 주식시장 전략을 퍼펙트하게 맞추신 분,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11월 18일부터 주식시장 310에서 325 박스권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얘기했고, 지난주에 준 전략이 325에서 305인데, 325 고점을 줬으니 305 쪽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게 지난주 전략이었죠. 근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게 있어가지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 보여갖고 승승장구했으나 요번 주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면서 305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306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다음부터는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무언의 그죠? 압박이 아니고 대놓고 얘기 좀 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돌면 이번에는 넘어가는 거죠, 이거? 예,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 더 사라!
그죠? 더 사도 돼. 비중이 적으시면 더 사셔도 될 만큼 좋은 주식이고, 이제 요번 타이밍에 돌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 주식이니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고 편안히 마음을 먹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예.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기억을 못하면은 계속 저만 뭐라고 하셨는데. 아, 저도 이제 가는군요. 같이 이제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저희도 멘트를 고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퍼펙트하게 네. 3연타 전략을 계속 잡아주시고 계셨고. 근데 이게 은근슬쩍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팩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네. 그 팩트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렇죠. 얘기가 되고 예. 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긴 하죠. 자, 어쨌든 뭐 그러는 것도 방송의 일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 금두우님께서는 돈 벌 수 있는 일을 좀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부에는 없었던 멘트. 네. 이 종목은 토마토 시청자분들 모두 한번 봐라.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이스.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사라졌던 분들이 순식간에 진단 하나 하자마자 그 이상으로 좀 회복이 됐거든요. 오세요. 유튜브 오세요. 채팅창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야,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진단 1부만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2부 때도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끝날 때까지 그 진단을 다 쌓아놓고 저희는,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저 수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까 동부건설처럼 수주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멘트를 녹이는군요. 예. 훌륭해지고 있죠, 점점. 어쨌든 간에 점점 저희는 당일치기로 계속 네. 받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네. 전화 또 들어와 있네요. 역시 좋습니다. 오늘 전화도 자주 들어옵니다. 좋아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JH 케미칼, 예. 1,500원에 100%. 어유 1,500원, 뭐 가벼운 그렇다 치고. 끝나십니다. 야, 네. 100%. 예. 한 번에 100%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야, 근데 과감한 결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JC케미칼 어떤 점을 보고 100%를 매수하신 걸까요? 그러게요. 전번에도 좀 수익을 내고, 예. 조금 그거 했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네. 좀 들어가서 새로 들어갔지만 이래. 고생하네. 예, 사실 그 JC케미칼 저기 차트도 보이는데 16,000원대까지 쭉 한 번에 급격하게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예, 내 수익을 내고 조금 내려왔다 싶어가지고. 네네. 그 뒤에 이제 들어오신 거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좀 쭉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JC케미칼 좀 내려와서 지금 7,150원 손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비중이 많으니까 이 정도 손실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부담되죠, 좀.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해야 될지요. 이거 100%인데 무슨 또 축하면서 더 하세요. 빌려서 하실 안 생각이신가? 돼. 자, 그러면 들어보시고, 예. 자,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지 종목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야, 이 한 종목의 100% JC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이 좋은 주식이고 몰빵해도 될 주식인데 이분 제가 봤을 때 전화 목소리가 성격이 급하신 분 같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건 진행자 또 소환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저도 이 주식. 이게 되게 싸구려 주식에 볼품 없어 보이는 주식일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는 이 주식이 퍼가 사고 EPS가 1,400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 주식이거든요. 시가총액 1,500억짜리 주식이 EPS가 1,400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퍼가 4예요, 4.8. 48도 아니고 4.8. 근데 이 주식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먹고 나오고 다시 10,000원대 100% 들어간 것은 그때까지는 부각이 안 됐던 기사가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팜유 관련주 해가지고서 바이오 디젤의 친환경 관련주에 들어가고 얼마 전에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이 보면 미 IRA 해갖고 바이오 항공유만 세제 혜택 해갖고 국내 최초, 그 다음에 산업부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 확대 방향 발표에 들어가고, JC케미칼 CPO 가격 강세 수혜에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해갖고, 진짜 이게 좋은 기사라는 기사는 다 나온 주식이고, 여기 팜유 가격, 제가 이거 올 2, 3월 달에 이 팜유 가격 때문에 유가 폭등할 때 이거 추천도 많이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잠자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신용이 높아요. 신용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을 100% 들어간 상태에서 나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물 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도 저는 알아듣고, 그렇지만 이 주식을 10,000원에 100%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에 그걸 전문가 입장에서 권장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이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이고, 나중에 얘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해가지고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하고 막 그러면 이 주식이 100% 거기에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도 종종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면은 맞다. 대신 지금은 철저히 소외주 쪽에 속하니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뭐 오케이 사인보다는 그냥 관망 사인, 대신 길게 보면 급하지 않게 보셔야 돼요. 급하지 않게 보다 보면 분명히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 그때 갈 수 있는 가격은 10,000원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제가 요렇게는 이름 석자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의 이름 석자 걸고 자신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건네주셨습니다. 네. 자, 손달님, 그러면 답변은 뭐 충분히 만족을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하나 또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JC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와. 할까요? 왜요? 네네, 한마디 하시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있는 분이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 그 이종복 전문가께서 이게 좋아요. 그렇죠. 진단 다 끝나고도 플러스 하나 더, 코멘트 하나 더. 그렇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아, 완벽주의자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우리 지금. 채팅창에 또 저희를 위해서 왜요? 또 우리 레제비치님께서 저희가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은 전화할 때 손모양을 이렇게 안 한답니다. 아, 맞아.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제 6.25 때 태어나가지고요. 이거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치통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가? 자, 어쨌든 뭔가 보시는 분이 또 업로드 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손 다 펴고, 손 모양을 다 필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맛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많이 나쁜 것 같은데. 아니야. 예, 저희는 그냥 이렇게 늙은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번에 유튜브로 가가지고, 이 종목 제가 해야죠. 뭐예요? 드디어! 뭐죠? 우리 이종목 전문가님 항상 얘기했던 그 종목. 알겠다. 이거 나오면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그 종목. 그거래요. 자, 이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건 산업입니다. 예.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거기 뭐 네. 지분이냐, 그 집 아들이냐, 친척이냐, 혹시 뭐 CEO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이건이라서 그냥 저랑 연결된 것밖에 없습니다. 8,700원, 8,700원에 사셨대요. 비중 7%. 지금 보니까 추가 매수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한 1,000원 정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차트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요.
이건 산업. 이건이라는 멋진 이름을 달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이름이라고 쓱쓱쓱쓱. 괜찮은 이름을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간 바닥 찍고 슬슬 오르려고 하는 건가? 최근에 한번 거래량 터지는 정도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동안 저의 이종목 전문가하고 저는 마켓10하고 미스터 진단에서 계속 이 종목을 기다려왔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렸죠. 이건 사람 아니면 이건 홀딩에서 둘 중 하나 걸려라 이랬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드디어 왔습니다. 이건 산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그 KC 그린 홀딩스하고 요쪽 움직일 때 요쪽 건자재 관련주들이 한번 매기가 불긴 불었는데 3일 천하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산업도 근데 왜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탄소 배출권 정말 제가 탄소 배출권을 선호하는데 저의 탄소 배출권 완탑은 휴캠스거든요. 근데 휴캠스가 한번 움직이면은 이건 산업도 움직일 수 있는데 8,700원에 7%니까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10월 말에 거래가 한번 이렇게 되게 섰거든요.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한번 급증을 하면 그 뒤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못 가도 한 9,000원대 정도. 근데 10,000원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9,000원대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왜냐면은 여기서 터진 이 거래가 이게 보통 예사로운 거래는 아니에요. 예전에 비트나인 뭐 진단해 줄 때도 그랬고 마인즈 얘기할 때도 그랬고 다 이렇게 거래가 한 번씩 쓰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한 번 이렇게 한 번 쓰면 좀 옆으로 눌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치는 게 정석이에요. 비트나인도 보시면 그때 여기서 거래가 실려 있었을 때 이렇게 거래가 한 번 실리고 옆으로 길 때 종목 진단 들어와서 N자형의 목표치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 그럼 이건 산업도 여기서 10월 말 때 한번 거래가 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튀어주면 9,000원대까지는 단기간에는 갈 수 있는데 이거 이상은 제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적으니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9,000원 부근에 파시면 1월달 안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이건이 들어가서 손실 보면 안 되죠. 마켓10 진행자가 이건이고, 그죠? 이종복이 아들내미가 이건 창호가 아니지, 이창호인데,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는 1월달 안으로는 트라이 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종목 전문가가 저희 친아빠는 아니고요. 어쨌든 자, 이건 창호 아니고요. 자, 이건 산업이 되겠습니다. 창호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약간 이건 하면 붙을 것 같은 느낌. 자, 어쨌든 이건 산업은요. 추가 매수 하셔서 9,000원까지 가자. 내년 1월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제 이름을 걸진 않았지만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왜 이렇게 흥분했어? 오랜만에 제 이름이 나오는 그 종목을 받으니까 이거 제가 진짜 이 종목 전문가하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 종목 제발 나와라 한번. 창호는 종목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당 기다립니다 제가. 회사명 창호 기다립니다. 네, 전국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 이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건 산업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끊어야지. 종목 진단 좀 가볼게요. 네. 쓸데없이 왜 앵커들이 흥분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래야지 저희가 이제 돈 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 가지고.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요. 발빠르게 붙여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요. 네. 둥이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이름이 상당히 큐트하시군요. 네. 자, 이 종목이야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네. 국내 증시를 아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매수가는 20만 원. 높은데요? 비중도 50%에
뭐 현대차야 비중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뭔가 사연이 있어요. 야, 그런데 현대차 주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올라갔다고 뭐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까지 저렇게 답답할 건지. 힘듭니다. 자, 게다가 지금 예. 현대차 보내주신 분이 둥이진님뿐만이 아니네요. 김정환님도 현대차 갖고 계셔서 보내주셨거든요. 저런. 이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16만 9천 원에 10%. 최근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일단 둥이진님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만 원에 50%. 너무 힘들어요라는 이 한마디가 어떡해요. 좀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예. 자, 이종복 전문가님, 현대차입니다. 20만 원에 50%.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쵸, 예. 제가 현대차 마케팅 시작할 때부터 완성차는 좀, 그죠? 멀리 하고 그랬는데, 역시 20만 원대 물리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이 주식은 20만 18만 원 정도. 그죠? 물려도 18만 원 정도에 물려야 되는데 20만 원에 물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투자자의 스타일에 따라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제 주위에도 현대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현대차를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매수 권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이 주식은 올라간 것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현대차는 시간이 필요한 주식이거든요. 3월 달부터 보다시피 3월 달부터 9월 중말순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이렇게 올라갔죠. 3월 달에서 9월 중말순이에요. 근데 저 3월 달에서 9월 중말순 때 주식시장을 보시면 비참하게 밀렸습니다. 보이시죠? 3월 달이 종합으로 얘기하면 대략 360에서 9월 달로 올 때 300 수준, 종합으로 얘기하면 종합이 거의 20%에 가깝게 분명히 종합이 이렇게 급락할 때 현대차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시면 올라간 게 눈에 보이죠. 이거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외. 왜냐면 다른 주식 나락으로 가고 종합이 360에서 280으로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이 주식은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주식은 되게 세죠. 왜? 현대차는 실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 나락으로 갈 때 주가가 버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미스터 진단 첫 번째 종목 진단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은 고점에 있는 주식이 소외를 받고 2022년도 1년 내내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은 주식이 바닥을 턴하는 주식이 강하게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소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현대차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20만 원대는 좀 그래도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에서 가장 소외받는 섹터요. 딱 그 주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이 다음 주 이후에라도 뭐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대로 만약에 올라가 주면 거기서 비중을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를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은 막지는 않는다. 저는 그치만 권장은 안 합니다. 18만 5천 원 정도에서 절반은 좀 타협을 하시고 조금 더 가볍거나 좀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 쪽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를 장기 투자하는 것 정도로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현대차 아마 진단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을 텐데 네. 마냥 20만 원 이상까지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18만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희진님과 정환 김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안 받았고, 전화를 지금 받고 있다, 지금 네. 받고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지금 연결된 분으로 저희가 또 맞습니다. 함께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받아보죠.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국도화학이요. 국도화학. 자,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4,200원에 네. 30%입니다. 어허. 비중도 많으시고, 또 가격대도 지금 46,000원인데 6만 원대 네, 네. 사셨으니까 참 사연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언제 사셨어요? 1년 가까이 됐어요. 아하. 이게 또 원치 않는 장기 네. 투자가 된 거 맞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쵸. 예, 지금 사실, 차트가 예. 나오는데 참 안 저기 좋네요. 매수하셨을 때 전만 해도 네. 국도하기 차트 굉장히 아주 멋지게 올라갔던 모습이었거든요. 만약에 앞에 내려갈 걸 안 보고 딱 보고 있으면 저기서 다시 한번 또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도화학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될까요? 올해 좀 보유해도 되는지. 장기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어쨌든 매수가간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손실도 줄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익으로 네.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네. 이종복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이 국도화학을 본의 아니게 1년을 끌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국도화학 참 어려운 주식인데. 이게 한때는 탄소 복합재 해가지고서 매수 받아가지고 한번 세게 올라간 적이 있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네. 6만 4천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바닥을 턴하긴 턴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바닥을 턴하긴 턴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이 국도화학 같은 주식은 한번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재료나 어떤 이거에 이제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명분이 약간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화학 섹터들 움직임이 또 좀 좋았고요. 네네. 5만 5천 원 수준까지는 가져가시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6만 4천 원이면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든. 5만 5천 원 부근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파시고 네네. 조금 저기 한 것은 한 6만 원까지는 트라이는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거 무슨 뭐야 지금 생산자 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표가?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전화하신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뉴스나 소문 듣고 사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뉴스와 소문은 쓸데없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학 섹터가 턴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일단은 5만 원 돌파가 일단 중요합니다. 5만 원 돌파에 조금만 거래만 실려주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가볍게 트라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만 5천 원 이상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왜냐면 명분이 없어요. 이 주식은 명분이. 네. 명분이. 그러니까 한 5만 5천 원 수준에서 6만 원 사이 정도에 오면 여기서 그냥 터시고 펫배터리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죠. 지금 진짜 시간이 10시 32분. 생산자 물가지수 2분 만에 한번 관련해가지고 우리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마켓텐에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뭔가 좀 찝찝하게 얘기하면 100%예요. 보다시피 근원 보면 6.2로 나왔습니다. 예측치를 5.9로 잡아서 그렇죠.
제가 아까 마켓텐에서도 지난 8월 달에 CPI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실제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예측보다 높게 나와서 한번 흔들린 거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6.7보다는 분명히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5.9보다 높다고 지금 미장 음봉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8.1이 7.2로 예측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8.0에서 수정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8.0으로 놨으면 오늘 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8.0으로 했었으면 될 걸 8.0을 7.2로 수정해 놨고 7.4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8.1보다는 떨어졌는데 예측치보다 높아진 거죠. 보면. 그리고 예측치보다 높아진 것도 엄청 높아진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근원이 이제 조금 보다시피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요거 때문에 좀 눌린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쓸 수 있는 건 야간장입니다. 보다시피 나스닥이 저 정도 음봉에 야간장이 밀리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는 떨어졌다. 그죠? 예, 물가는 떨어졌는데 왜 예상치를 낮게 잡았는지는 그들한테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낮게 잡아놓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걸로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죠? 요 정도로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에는 생산자 물가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CPI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CPI 시나리오 얘기해 주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는데 요 정도면 쏘쏘에서 조금 거시기.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어? 요 정도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요 정도면 미국장이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명분을 주긴 줬네요. 정도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바로바로 이 종목 전문가는 가능하십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CPI도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연결해가지고 시장 흐름을 매끄럽게 외우세요. 아니 지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민감하죠. 또 봐야 되고. 이종목 전문가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진단하다가 확인하시고 끝나자마자 해석해달라 그러고 이런데 지금 다 받아주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저 마켓텐에서 오늘 저녁 10시 반에 이거 지표 나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약간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예. 상담이라 이게 좀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돌발이 나와도 바로바로 또 해결을 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한 정리 한번 들어봤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또 다른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종목 진단을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국제기가 종목이죠. 삼성물산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삼성물산의 좋다. 매수 가격 한번 볼게요. 네. 매수가 13만 원입니다. 좀 높은데 비중이 또 많으세요. 30%를 가지고 되시네요. 계시거든요. 예. 이게 사실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붙긴 했지만 참 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13만 원까지 어떻게 할까 싶긴 한데 자 일단 뭐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아니면 얼마까지 가져가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실 텐데 네. 장기로 가져가도 진짜로 괜찮을지 그렇죠. 지금 이 종목이 과연 메리트가 있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님 삼성물산입니다. 13만 원에 30% 쭉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일까요? 삼성물산이면은 삼성 SDS 잠깐만요. 삼성 SDS는 삼성 요새 이게 확실히 그죠?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뭐 딱 나오면 종목 코드 번호 딱딱딱딱 나오곤 했는데 삼성 SDS 맞네. 삼성물산은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죠. 전혀 손색이 없는데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진단을 해줄 때 LG그룹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차. 그죠? 딱 그 세 종목만 저는 길게 보라고를 잘 안 하는데 가장 무거운 주식들. 근데 비중이 좀 작으시면 더 사셔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하고 싶은데 비중도 30%고
뭐 삼성물산에서 손해보지는 않죠. 삼성물산은 손해볼 주식은 아닌데 각 자체도 이번에 네옴 그죠? 그거 발판 삼아서 이제 한번 가나 싶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고 밀리긴 밀렸어요. 그렇지만 보다시피 상승, 하락, 각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깰 거냐 올라갈 거냐인데 삼성물산이 설마 그죠? 깨고 내려가겠습니까? 물론 종합이 한 차례 조정을 더 받게 되면 좀 밀릴 리스크는 있지만은 삼성물산은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볼 주식은 아닌데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신 분 맞죠?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고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12만 5천 원 언저리로 가면 절반 팔고 제약주를 사셔라. 제약주. 그러면 그 제약주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시간 투자하는 것을 얼마든지 커버해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만 가지고 본전까지 기다려서 손해볼 주식은 아니에요. 손해볼 주식은 아니지만 이 주식이 13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무거운 주식이다. 12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얼마든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니 절반 팔고 제약주로 교체하고 나머지를 장기 투자하시면서 뭐 13만 원 이상 뭐 한 14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삼성물산 정도면 그렇게 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물산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뭐 길게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겠지만 맞네요. 중간에 너무 더디면 사람이 스트레스 굉장히 받거든요. 아, 멘탈 깨져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전략 13만 원까지 바로 계속 뭐 기다리지 말고 12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면 절반은 파시고 네. 제약 정도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 쪽으로 한번 옮겨 보시고 나머지 종목으로 13 아니면 14 이렇게까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손실 안 보게 해드리죠. 네. 수익 보게 해드리죠. 거기에다가 멘탈까지 챙겨드리죠. 야, 이거 거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진단에.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자, 미스터 진단 자랑 한번 하고요. 자, 요번에 유튜브에서 MJ님께서 네. 이름에 이니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스코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코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예. 이게 33,000원에 사셨어요. 33,400원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면 오히려 지금 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항상 또 우리 이종목 전문가가 얘기를 하셨던 파트입니다. 네. 자, 오늘 차트가 다 종목은 다른데 비스무리하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또 이제 한 방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 또 힘을 모으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생각해 봅니다. 10%로 좀 담고 계시는데요. 자, 오스코텍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증자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심하게 뭐라고 할 때 주주배정 유상증자 5천억짜리 받아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1200억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와 진짜 이런 주식이 결국은 와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다시피 유상증자 1200억인데 8월 29일 날 기사 나온 거예요. 이분이 유상증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주식은 유상증자를 받았어야 돼요. 보다시피 이 주식은 1200억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4개의 현 임상과 전임상 파이프라인 과제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여기 이상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이 증자를 받았어야 됩니다. 증자를 받았다면 이 주식은 손해날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라는 주식이 원래 좀 회사 내용이 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고 증자 끝났고 그죠? 그거 가지고 4개의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한다 했으니 그게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을 거예요. 다만 이분이 증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증자를 받았겠지 당연히. 이거 증자 안 받으면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증자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34,000원에 매수해서 증자 때문에 핵폭탄을 받았는데 증자에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1,200억을 파이프라인에 투자한다는데, 그죠? 이것은 뭐 기술적 분석 불가네요. 기술적 분석 불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그 4개의 파이프라인에 진짜 1,200억을 다 투자하면 이거 장기로, 이거 못 가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은 갑니다. 제약주의 습성상. 제약주의 습성상. 설마 1,200억 딴 데 쓰진 않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증자를 받았기를 바라고 3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더 이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받을 그런 악재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4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주가 따블은 갑니다.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또 오스코텍까지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스코텍까지 딱 보도록 하고 우리가 또 1부하고 다른 2부의 매력 바로 다음 주 전략이 네. 있습니다. 전화 지금 안 끊으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자, 선장님. 아이고. 충분한 답변 되셨겠죠? 진짜 죄송해요. 끊은 줄 알았어요. 아직 끊어졌나요? 유튜브인가요? 이 사람이 제가 진짜. 알았어요. 예. 당황했습니다. 예, 저는 갑자기 가만히 있길래 왜 가만히 있지?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아놓고. 네, 이거 잠깐 이종복 전문가시고 약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의 제가 묘미죠. 예,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스코텍까지 봤고요. MJ님 힘내십시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그만 뺐고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예, 제약주가 제가 사실 뭐 이게 뭐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고 종목 진단 방송이고 그래서 그런데 요새 제약주 진짜 잘 가는 거 엄청 많습니다. 메타버스도 잘 가는 거 엄청나게 많고. 그죠?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저렇게 핵폭탄 맞는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차피 들어가서 핵폭탄을 맞으면 그 증자하는 그 내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엄청나게 본인한테 행운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일단 제가 다음 주 전략이 2022년 마지막 변곡점 전략이다라고 해갖고 이게 부제목으로 나옵니다. 아까 얘기해드린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준 전략 지수 저점 밴드 305 드렸죠. 305.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다 보면 11월 25일 11월 초순경 조종받는다라는 얘기 여기 돼 있고, 여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을지 틀릴지는 이제 다음 주에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12월 초순경 조종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11월 18일이 307에서 305. 그죠? 이 지지권. 이게 지금 3주째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 주도 결국은 박스권인데, 제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켓텐에서 실전 매매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방송에서 언급할 만한 주식이 아닌 주식들이 훨씬 더 엄청나게 잘 갑니다. 지금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 대여섯 종목 제약주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장은 중소형주 혹은 기존에 소외받았던, 그죠? 그런 종목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여기 마지막 변곡점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 FOMC하고 CPI가 기가 막히게 변곡점상 일자가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2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는 12월 14일인데 CPI가 13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CPI 결과에 따라 선물 지수의 변동이 7.5에서 10p의 변동성이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의 위치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뭐 이거 지금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월에 너무 낮게 나온 것이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오늘 생산자 물가도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아놨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존보다 분명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YOY는 엄청 많이 낮아진 거예요. 엄청 많이. 근데 예상을 7.2로 해놨죠. 이번 CPI도 마찬가지. 지난 11월 달에 CPI가 너무 낮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방송에서 얘기할 게 있고 얘기를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근원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예요. 이거 7.7. 이 7.7. 이 부분이 변수가 되는 건데 7.9 수준까지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면 7.9 수준까지도 저는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나온 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완벽하게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11월에 너무 낮게 나온 게 부담이 되는데 보세요. 다시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듯한데 라면서 눈치를 딱 주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FOMC 변곡점은 파웰 연설이 핵심인데 과격한 매는 아닐 듯 싶다. 그러면은 11월 연설의 핵심이 뭐냐? 11월 연설 보면 이게 11월 연설이에요? 예, 저는 한 번씩은 다 브리핑을 해주는데 마케팅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could be, 그러니까 can하고 be able to, could be 다 다른 내용인데 가장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could be. 12월이 될 수도 있으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정.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파웰 연설 중에는 경기 침체 상태도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진짜 비비꼬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적지만 있다는 얘기고 다 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과도하게 타이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기준을 파악해야 되는데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다. 그 기준, 이게 바로 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7 원래는 7.9로 예측을 했었어요. 7.9로 예측을 했는데 7.7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높이 나오면 7.9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7.7보다 떨어지면 위로 쏘는 거죠. 그 7.5p. 그래서 보다 보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는데 긴축을 또 과도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웰이 금리 결정하고 나서 소프트 랜딩 얘기가 나오든 경기 침체 가능성 아직은 떨어진다라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단어들만 나와도 장은 환호할 것이고 그것이 안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나머지 디테일한 시나리오는 나와봐야 알고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 것들이 많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 이벤트를 제외하면 이것만 갖고도 딱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봐보세요. 빅 이벤트를 제외하면 320에서 300의 박스. 지난번에는 325에서 305였죠. 제일 큰 건 333이었어요.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네,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 지표가 긍정으로 작용을 하면 325 돌파의 장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표가 부정일 경우에는 300을 살짝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를 제끼고 얘기하면
밀리면 좋은 기회는 틀림없이 맞다. 그죠? 그러면은 밀리면 좋은 기회가 틀림없이 맞는데 그러면 안 밀리면 그러니까 종목으로 승부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전망은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전망은 아닌데 저 연설의 내용과 기존 지표의 어떤 밴드를 봤을 때는 단정짓고 얘기하기에는 다소간의 아리까리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장 공략 섹터가 보세요. 제약, 콘텐츠, 메타버스, 5G, 자율주행, 화장품 등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과로하고 리튬 폐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로봇 등이 가격 조정의 마무리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놓고 얘기해주면 나는 메타버스나 5G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올라간 게 너무 커서 부담가. 그러면 시장을 보고 있다가 저 뉴스와 함께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아준다. 그때 저점 매수하면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리튬 폐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그때 사면 최고로 타이밍이 좋을 겁니다, 아마. 타이밍이. 그리고 업종 대표주 특이점도 한 말씀 드리면 삼성전자 vs LG에너지 SDI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반등각입니다. 각이 반등각.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세죠. 그 다음에 LG전자도 각은 반등각이에요. 이쪽 섹터는 반등각인데 여기 보면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은 조정각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60만 원 정도 지지로 올라가면 지수가 급락 안 나오겠죠. 삼성 SD가 6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지지하고 반등 주면 지수 급락 안 나오겠죠. LG엔솔이 50만 원 부근에서 지지 바탕 삼아 반등 나오면 지수 급락 안 나오겠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눌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또 움직임이 좋으면 지수가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요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다음 주인지 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주추세와 변곡점입니다. 23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가 30일이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일 뒤, 10일 뒤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CPI 쪽이 좀 나쁘게 나와서 밀리면 10일 정도 뒤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참고 삼으면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아주 좋습니다. CPI 나오고 나서 만약 밀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 10일 뒤. 10일 뒤. 아. 요것만 기억해도 사실 상당할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딱딱 떨어졌던 시황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이 시장을 읽고 계셔야 종목에서도 승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전략들을 넣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2시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 벌써 인사하고 계신데 떠나지 마세요. 빨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입니다. 네, 사운드만 나오네요. 자, 그럼 인사 좀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10일 뒤까지 저희가 다 잡아드렸으니까 네. 다음 주엔 또 가볍게 또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